반갑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 발표하고 나서 조금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짜릿한 출발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 나스닥은 플러스 0.16, S&P 500은 플러스 0.2% 상승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2%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 기업들이 좀 떨어진 영향도 좀 있겠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규장에서 0.35, 네, 많이 올랐었다가 음봉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승 출발했다가 떨어진 형태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마이크론, 네, 마이너스 0.39, 얘는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왜 떨어지는 거야? 라는 식으로 느낌이 나오죠. 엔비디아도 0.9% 하락했고요. 네, 대체적으로 좀 하락 마감이 좀 된 것 같아요. 알파벳은 그냥 보합이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 마이너스 4.6% 하락. 챗 GPT의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있던데, 그렇다고 해도 좀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애플은 2.9% 상승했고요. 인텔이 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히어로는 모더나죠. 177% 상승한 모더나. 이거 암과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이렇게 아주 뜨겁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국내 증시로 넘어오게 되면 하이닉스에 대한 주주 환원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는 액면 분할까지도 같이 가자, 현금 배당 더 많이 준다, 등등등. 이제 40조 원에 대한 그 자사주 매입 소각 요것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또 미국장처럼 올렸다가 그냥 떨궈버릴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전체적인 상황은 좋긴 합니다만, 상승을 했지만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다라는 것이 조금은 아쉽구나,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그러면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미국 재무부 유동성 구명줄의 국채금리가 안도. 바이백이라는 걸 했죠. 네, 미국 재무부에서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 한화 약 2조 7천억 원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국채 바이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존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 특정 만기 구간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에 돌아다니는 국채를 다시 사는 거죠. 네, 내가 국채를 팔았어. 근데 그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뭔가 돈이 좀 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튼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3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요. 4.63까지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 베이시스 포인트요. 네, 그 4.7에서 4.6으로 내려간 건데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정책적으로 뭔가 좀 이슈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되는 거죠. 전부 다 이 베선트의 이 바이백 규모 2배 확대, 요걸 가지고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네, 이렇게 확 눈에 띄는 형태는 아니라서 조금은 애매한 모습은 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머크와 함께 개발한 맞춤형 리보핵산 암 치료제가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 이 3상이네요. 임상시험에서 암 재발과 전이 위험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주가가 177% 급등. 야, 이건 대단하다. 그죠? 순식간에, 하루 만에 그냥 3배 치고, 야, 엄청나게 올랐네요.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자, 미국 반도체 설계 회사 마벨 테크놀로지는
구글과 맞춤형 반도체 개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지분 인수권도 획득하면서 9.9% 상승했다. 야, 마벨이 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네. 일부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오픈 AI의 네, 부진한 실적, 브로드컴은 4.6%, AMD는 3.7% 하락세를 보였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는 좀 좋지 않았다. 라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급등. 금 현물 가격은 4%나 올랐네요. 4,500달러. 와, 많이 올랐다. 그죠? 그래서 금이, 네, 조금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전자산 쪽이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연준 의사록 조금 더 볼까요? 연준 의사록에서는 물가가 안 잡히면 긴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금리 인상론에 대한 확산이 들어가고 있다. 동결을 반대 3명. 이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요소였어요. 금리 인상을 하자라고 한 사람이 3명이 있었다. 자, 실제 금리 인상에 표를 던진 위원은 3명이었다. 하지만 의사록에는 여러 참석자가 금리 인상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표는 3명밖에 안 던졌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금리 인상 안 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도 살짝 애매하다는 얘기죠.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임금 가격 결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금융 여건이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기에는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 3%대죠? 네. 이 CPI 지표 같은 게 3.4, 3%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 참석자는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를 인상하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물가 압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연준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려면 보다 긴축적인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그죠?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긴축적인 정책.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동결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 9월달이 다음 달 이제 15일과 16일이 FOMC거든요. 물론 점도표도 발표가 되고요. CPI 지표 같이 맞물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월달 CPI 지표가 조금 높게 나와버린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유가 때문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높게 나와버리게 되면 그거는 조금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9월달 들어서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일. 그때는 또 특강도 있구나. 9월 8일부터 특강이죠. 8일부터 특강이 있기 때문에 특강도 있고, 뭔가 굉장히 9월달은 초반부에 바쁘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생기네요. 자, 아무튼 그렇다. 특강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2주밖에 안 남았네. 그러네요. 그렇군요. 아무튼 다음 달 초반부에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일어나게 되면 조금은 애매해지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연준 내부의 매파적 기류가 강해진 배경에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잡힐만 하니까 이 호르무즈에서 트럼프가 지랄하는 바람에 이게 안 잡히게 되는 상황이 좀 되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정말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어디 한 군데 안 건드린 데가 없죠. 이제는 또 북한 건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이런 것도 해가지고 긴장 상태 또 만들고요. 피곤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누가서 꿀밤을 좀 때려주면 좋겠는데. 답답합니다. 많은 참석자는 중동 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크게 불투명해졌다. 지금 이란 쪽에서는 유럽 쪽으로 미사일 발사 계획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죠. 가지고 아주 그냥 전쟁터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잠재적 위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칩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계속 만드는 치플레이션이죠. 치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를 못 잡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건데, 일단은 생산성 향상이 장기적으로 생산 비용을 낮춰서 인플레이션 억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나오는 것이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든다라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노동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이 일단은 그래도 좀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용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긴축을 하려면 뭐 고용부터 무너져가지고요,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물가에 대한 압박 요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요거는 답 없다. 요건 답 없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쪽으로 완벽하게 생각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하이닉스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순현금 2배 늘린 SK 하이닉스 화끈한 주주환원 290층 갑니다. 290 못 가요. 못 올라갑니다. 저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주주환원 때문에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딱 보니까 간밤에 조금 화르륵 하다가 좀 식었어. 그래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오늘 올라가긴 할 것 같긴 한데,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올라가다가 털어버릴 것인지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자, 불과 3개월 만에 현금이 3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대규모 투자와 재무 건전성 확보, 주주환원을 동시에 추진할 여력이 생겨 있다. 40조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소각과 함께 주주환원 규모를 기존 누적 잉여현금 50% 범위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공격적으로 늘린 건 아니고요. 이 최소치 이 리미트를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75%든 100%든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50% 이상이기 때문에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최소 50%가 된 거죠. 기존에는 최대 50%였다면 지금은 최소 50%. 아무튼 뭐 많긴 많은 거예요. 많기는 많은 거고, 지금은 이제 국내 사례에서는 이 40조 원대의 자사주 매입 소각은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11월 달까지 진행하려 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사들여야 되겠죠. 장내 매수니까요. 9월, 10월, 11월 이제 거의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사들여야 된다. 와, 그럼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40조 원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 와우. 그래요. 40조 원을 회사가 사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이제 든든한 매수를 통한 방어책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하루 거래량이 이보다 더 많으니까 문제긴 하지만 시총이 일단은 1000조가 넘잖아요. 그중에서 40조. 물론 규모는 크지만 장중에 녹여서 나가면 그렇게까지 완벽한 어떤 시장 참여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 40조 원을 사준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더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물론 이번엔 돈을 좀 잘 벌었다고 하니까 주주환원을 좀 더 화끈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미가 있는 게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까지 바로 진행해 버리는 거라서 나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죠.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현금 배당, 지난번에 현금 배당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문매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현금 배당을 조금 잘해주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하면은 이제 액면 분할까지 들어간다. 근데 액면 분할 들어가면은 주가가 좀 정체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3단 콤보죠. 현금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소각, 그 다음에 액면 분할. 요게 이제 하이닉스에서 바라는 그런 내용들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은 발표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긍정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했으면 삼성전자도 나도 할래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기대 요소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긍정적인 부분인데, 미국장 상을 봤을 때처럼 치고 올라간 다음에 털어버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약간 부담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어쨌건 어제보다는 오늘 출발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니까요. 어제 잘 버티신 분들 오늘 아침에 일단은 땡겨 올라가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도 네, 긍정적인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